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일본은행 금리 결정, 여기에 미연준 FOMC 회의까지 중요한 일정들로 꽉 찬 한 주입니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나온 소식부터 좀 봐야 되겠죠. 네.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합의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다고 얘기한 지 39번째 만에 지금 통과가 됐다고 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느 정도 기대했던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공격하는 등 여전히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관련된 내용들 어느 정도 알려졌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합의안 자체가 물론 가장 중요한 핵과 또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은 핵 관련된 쪽에서는 60일 내에 또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떤 불씨를 또 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된 매크로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쪽들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나왔던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뭘 진행을 했다라는 쪽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 안정이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유가 동향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매크로 지표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온 소식들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발생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조금 해드리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계획을 중단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나왔고요. 합의문 서명이 19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 그전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한 것 같고요. 그러면 증시 상승세는 일단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또 중간중간에 약간 돌발될 변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반응들은 일단 그 전부터 약간 합의가 임박했다고 봤었을 때 나왔던 게 유가에 대한 안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다운된 유가가 이번에는 80달러대 초반에서 또 이제 그걸 이탈돼서 다음 어떤 80에서 70달러대까지 WTI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나 또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움직였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또 4.3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쉰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리스크 온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상장 첫날 19% 급등했는데 이 성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은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만 보게 되면 장중에 더 올랐다가 그래도 약간 주춤하게 내려온 게 19% 상승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날도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쪽들의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는 청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셨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직접 ETF 2배짜리 레버리지가 바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까지 대응하셨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쪽에서 좀 주가는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앞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많죠. 특히 이제 IPO가 들어와서 그리고 또 어떤 체력들이 강한 종목이 아니라 성장주를 바라보는 종목 쪽에 흐름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대로 또 추가적인 강세를 이끌어가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추가로 올라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고점대 175달러대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혹시나 175에서 200달러까지 갈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그를 따라가는 전략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초고 거기다가 또 좀 실적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경계감을 가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서 지켜봐야 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통상 한 몇 달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주가가 말해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새로운 종목 특히 신선한 기대감은 있을 때 그걸 쫓아갔었을 때 항상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주가는 비쌀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작년에 순손실 보게 되면 누적 적자가 한 410억 달러까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적자를 안고 그냥 꿈만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기는 조금 생각할 부분들도 많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네. 고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뭐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EPS 희석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도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공매도 쪽들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어느 정도 짧게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 한 주도 못 받은 이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주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왜 못 받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우리는 약간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개인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형평성에 따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이제 배제를 시켰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전통금융 입장 쪽에서는 한국이 이제 약간 라이징 스타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약간 좀 그쪽에 우호적인 모습들이 안 보였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텃세라는 쪽들도 살짝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또 반성 아닌 반성도 해야 될 게 금융시장이 시가총액이 7,6천조 이상으로 강하게 네. 들어온 상황 쪽에서 저희 그에 걸맞는 글로벌 IB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저희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주가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을 크게 어떤 좌우지 우지될 정도에 대한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하게 네. 되면 오늘 같은 경우 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도 오히려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라 조금 이게 오늘 좀 반영이 될 것 같긴 한데 미국 정부가 그 엔트로픽 최상위 AI 모델 뭐 미토스 5, 네, 또 페이블 5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을 차단했어요. 네. 우리 정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로 큰 파장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만큼 성능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AI 네. 쪽에서 큰 성과를 낸 쪽이라고 보는데 예. 이쪽들이 미국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악용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뭐 탈옥이라는 표현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특히 AI 같은 경우는 표현하듯이 군사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국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들어와서 어떤 약간 악성 쪽인 코드가 접근한다든가라고 예. 하게 되면 심각한 어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도 제재를 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런 상황으로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모든 AI를 다 미국이 통제한다라는 네.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최신 AI 모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그를 접근하는 통제하는 방법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일부적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시장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은 이를 통해서 어떤 국가 소버린 AI라고 그러죠. 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쪽의 AI는 앞으로 통제가 강화되고 개별적인 쪽으로 각 국가들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에 걸맞는 어떤 플랫폼이나 그에 걸맞는 또 하드웨어 쪽들은 가장 국가별로도 또 다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오히려 호재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AI를 다 미국이 관리한다는 쪽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정상 보면 이번 주 중앙은행들 금리 결정,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 쪽 중앙은행이 결정을 해서 관심이 높은데 네. 일단 먼저 FOMC 회의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케빈 헤워시 의장께서 새롭게 데뷔하시는 무대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떤 쪽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텐데요. 일단 뭐 매파냐 아니면 비둘기파냐 이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워시 의장이 보여줬던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화가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연준이 다른 쪽에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이어가는 어떤 창구를 마련하지 말라라는 쪽들이거든요. 그게 QT나 QE 관련된 내용들이고 QT를 그러니까 대차저주표를 축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실질적인 유동성을 관리하는 쪽들은 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좀 줄이고 네. 오히려 기준금리 하나로 어떤 단일된 창구로 연준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반응들이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유동성 관련된 쪽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시장에서. 근데 그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자체적으로 연준이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큰 틀은 또 어떤 기존 틀에 맞춰가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약간 불확실성도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쪽들도 한 번 더 큰 흐름 쪽에서는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행은 예상이 금리 인상인데 네. 이대로 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가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ECB의 금리 인상과 똑같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상한다고 알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되게 뭐 그냥 무덤덤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도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는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경로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뭐 큰 폭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연준이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가져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만큼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시장에서의 충격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내 증시 흐름 좀 보죠. 지난주 정말 변동성 컸고 금요일까지도 뭐 엄청나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8,100선 회복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왔다는 게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좀 고무적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거의 무슨 코스피 놀이공원인 것처럼 예, 거의 롤러코스터가 그냥 하루 엄청 심하게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예. 일단 보통 트레이딩 입장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시장을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버블이 낄 정도로 많이 올라서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그런 쪽에 대한 변동성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직 아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중심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항상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인데 그래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EM 시장 쪽에서 한국 쪽으로 생각보다 올해 세 번째 정도 강한 매수 유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떤 스페이스X 환불 자금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그나마 많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줄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여놨고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유입 쪽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쪽에서 지금은 연속성을 좀 더 체크해야겠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환율도 좀 안정을 받아야겠죠. 이런 것까지 다 좀 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 투톱인가요, 그러면? 이번 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그 주변주, 소외주 쪽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이어가면서 어떤 예. 순환매로 가는 경향보다는 예. 주도주가 끌고 가면서 그에 따른 압축과 그에 따른 강도가 강하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돋보이는 모습들이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예. 지금은 주도가 되는 종목들을 얼만큼 일정 부분 내 계좌에 포트에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많이 소외받았던 코스닥 종목이나 중소형주 좀 늦었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주도주를 얼만큼 내가 계좌에 편입할 수 있겠느냐 이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지난주 많이 올랐는데 네. 이번 주는 조금 그러면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같이 가나요? 쉬어가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회. 네,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일단 코스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주도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주도 섹터로 그래서 코스닥에서 과거에는 뭐 2차전지가 갔다, 바이오가 갔다고 하게 되면 이번 사이클은 또 소부장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본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앞에 업황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슬슬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부터 이어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라인에 들어갈, 팹에 들어갈 장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추세적인 흐름들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 종전 합의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좋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또 분위기 좋게 시작하게 되면 항상 뒤통수를 치는 게 또 국내 시장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 또 좋은 건 맞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침부터 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네.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은 한 8,300, 한 8,400 정도쯤 시작했다가 네. 추가적인 삼성전자 SKX의 매수가 강한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적 모멘텀이 있는데 좀 덜 움직였었던 뭐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같이 전력 설비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또 보강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또 오늘은 또 아침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추세 흐름들 한번 더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소식 나왔다고 너무 덤빌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약간 국내 증시의 성격은 또 세론 비슷하게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